이 셋의 존재계 상에서 영어의 무대가 펼쳐지는 일은 마치 장마당에서 멍석이 깔리는 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멍석이라는 게 무대죠. 왜냐하면 멍석을 깔아주면 그 위로 주인공들이 올라와서 춤을 추고 춤을 추든 뭐 하든 등장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장마당에서 가보면 멍석이 한 군데만 깔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여러 군데 동시에 여러 개의 멍석들이 깔리죠. 영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영어의 언어 속에서는 무대들이 동시에 멀티레이어로 다층으로 깔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간단한 장면을 하나 가져와서 한번 보면서 정말로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 그림은 스누피라는 제목의 만화입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 지붕에 강아지 집이 있고 그 위에 스누피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스누피 발끝에는 꼬맹이 새 한 마리가 아마 딱따구리 같은데 뭔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무대가 정말로 하나 이상 복수개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제일 쉽게 떠오르는 무대는 하늘과 땅, 말하자면 물질 세상의 무대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이 무대 말고 또 다른 무대 눈에 보이세요, 혹시? 네, 저의 눈에는 또 다른 무대가 하나 보이는데 이 무대는 음악 악보의 무대입니다. 음악 악보가 하나의 무대를 펼쳐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딱따구리가 그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을 흘려주고 있을 때 그 흐르는 음악은 어느 무대에 형성된 음악이냐 하면 말하자면 딱따구리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 형성된 이 음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보는 말을 하자면 딱따구리의 마음 속에 형성된 무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음악 세계 속의 무대. 베토벤 같은 훌륭한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할 때 악상이 떠오른다라고 하죠. 근데 이 악상이라고 할 때 이 상이 이미지란 것이죠. 음악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존재계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미지란 것은 어디에 형성이 되나요? 그렇죠? 마음 공간에 형성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 장면 속에 떠오르는 이 악보의 세계는 음악 세계 속의 무대는 아마도 마음 공간이라는 존재계상에서 펼쳐진 무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무대가 들어가는 영어 문장 하나를 실제로 한번 시험적으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우선 물질 세상 속에서의 주인공은 스누피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딱따구리처럼 보이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영화 제목은 스누피지만 이 장면에서의 주인공은 아마 스누피보다는 딱따구리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악보상의 무대, 음악 세계 속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그렇죠? 악보일까요? 아니면 콩나물 대가리일까요? 아마도 딱따구리 마음속을 흐르는 이 즐거운 노래가 이 음악 세계 속에서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세상 속에서는 이 딱따구리를 주인공으로,
그리고 이 딱따구리 마음 세상, 이 악보의 세계 속에서는 이 즐거운 노래 하나를 주인공으로 하여 등장시키면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Merry song is flowing through, 한 즐거운 노래 하나가 쭉 통해서 흐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Merry song, 즐거운 노래가 관사 어로 등장하면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은 그 음악세계라는 음악세계의 무대 속으로 등장한 주인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Woodpecker sitting on Snoopy, sleeping on the roof. 지붕에서 잠자는 스누피 위에 딱따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Woodpecker. 딱따구리를 어로 등장시키니 이건 역시 이 딱따구리 역시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네요. 물론 이 딱따구리는 물질 세상 속에 등장한 주인공입니다. 다시 보면 메리송은 음악 세계 속에 등장한 주인공이고 우드페커는 물질 세상 속에 등장한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부분 문장들을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A merry song is flowing through a woodpecker, sitting on Snoopy, sleeping on the roof. 즐거운 노래 하나가 딱따구리를 통해 흐르는데요. 이 딱따구리는요, 지붕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스누피 위에 앉아 있어요. 지붕에서 잠들어 있는 스누피 위에 딱따구리 한 마리가 앉아서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문장이 좀 길긴 해도 한 문장이 맞죠. 그리고 한 문장 속에는 이 A Merry Song, 그 다음에 A Woodpecker, 이 두 개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이 두 개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아마 모르긴 해도 적어도 이 문장 속에서의 무대는 적어도 두 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다른 장면을 하나 가져와서 무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멀티레이어로 펼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손도 보이고 그림 그리는 연필, 그 다음에 종이장 위에 스누피가 이제 그려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뭔가 이 그림이 완성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장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속에는 무대가 몇 개나 펼쳐져 있을까요? 네, 우선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이 작가의 손이 보이는 걸로 봐서 아마 이곳은 작가의 뭐 작업실이거나 뭐 거실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작가의 일하는 공간 또는 생활 공간, 말하자면 삶의 공간이 하나의 무대를 펼쳐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물질 세상 속의 무대입니다. 라이프 3. 자, 그 다음에는 이 종이장 면을 한번 보시죠. 종이장 면에서는 스누피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지진 않아서 뭔가 등장을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이 종이장 면 지면 위에도 뭔가 하나가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면 공간도 하나의 무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지면 속도 하나의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완성된 이 스누피의 모습, 이미지 같은데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미지 같습니다.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린 상태에서 작가가 지금 이 지면 속에다가 이 스누피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면에 이렇게 파란 하늘이 보이는, 그리고 빨간 지붕이 보이는 이 장면 또는 이 이미지는 작가의 마음 공간 속에 형성된, 펼쳐진 하나의 무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하나의 장면 속에서 물질 세상 속의 무대, 종이 지면 속의 무대, 그리고 작가 마음 속의 무대 등 이 여러 개의 무대가 멀티레이어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죠. 납득할 만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네 개의 다층 무대가 펼쳐져 있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 영어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She is drawing. 그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란 작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무대는 삶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대는 이 종이장 지면이었죠. 네, a dog on paper. 보시는 것처럼 a dog 해가지고 지면 위에서 개 한 마리가 등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n paper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페이퍼에 무관사를 쓴 것을 주목해 보시죠. 무관사는 바로 무대를 의미했죠. 만약 여기서 on the paper라고 하면은 이 종이장이 뭔가 등장한 상태가 됩니다.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것이 그 종이에 이제 쓰여가지고 등장을 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종이장 면을 지금처럼 이 배경으로 삼아서 그 안에다 뭔가를 등장시키려면 이 종이장이 무대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 페이퍼에다가 무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 dog on paper.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진 거 됐죠. 그리고 거기서는 강아지라는 주인공이 a dog 하면서 딱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명해왔던, 공부해왔던 그 관사 등장의 원리가 아주 전형적으로 이 펼쳐지는, 묘사되는 그러한 장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무대는 뭐냐면 그 작가의 마음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그 이미지의 무대죠. 네, in the image in mind. 그 이미지 자체는 작가의 마음속에 떠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등장한 대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the image에서 더를 써가지고 이렇게 등장시켰고, 대신에 그 이미지가 이렇게 등장해 있는 무대는 마음 공간 자체잖아요. 그러다 보니 in mind 이렇게 해가지고 mind를 무관사로 써졌습니다. in the mind.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마음 자체가 등장한 거고, in mind 하니까 마음이 무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in the image in mind 라고 하니까 마음이라는 무대 속에 the image, 그 이미지가 짜자잔 까지는 아니지만 더로 해가지고 등장을 했다. 이런 감각을 the image in mind가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설명과 함께 이 표현을 보니 뭔가 좀 더 리얼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뭔가 무대가 펼쳐지고 진짜로 등장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느껴지시는 것 같죠? 뭐 a dog on paper도 마찬가지고 지면이라는 무대에서 강아지 하나가 짜자잔 하고 등장하는 모습, a dog on paper. 바로 이게 그 영어의 외국인이 아니라 영어의 원어민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뭐랄까, 이게 지나친 과장 같습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예, 모르긴 해도 상당수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그 영어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아주 리얼한 무대에 펼쳐지고 등장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이 언어를 사용함과 함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개의 무대 속에서 펼쳐진 이 상황들,
부분의 이 표현들을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모아보겠습니다. 그렇죠? She is drawing a dog on paper in the image in mind.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 주면에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쫙 등장하잖아. 근데 그거는 마음속에 그 작가 그 이미지에 따른 이미지대로 그려지는 그림이야. She is drawing a dog on paper in the image in mind. 자, 이제 이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관사월지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버리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관사월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을 봤을 때 She is drawing이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의 무대가 펼쳐져 있고요. A dog on paper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무대가 주면 위에 펼쳐졌고요. In the image in mind. in mind라고 했을 때 마음 자체가 하나의 무대가 됐고 그 속에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면 비록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의 외국인이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